그러니까 이제는 단순 키워드 선정만으로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요, 그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순위의 변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솔루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지요. 제가 여러 가지 업무들로 바빴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유용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의 영상을 찍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제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영상, 유익한 영상,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내용은요, 2021년 네이버 블로그 어떻게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또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쿠팡 파트너스의 활동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첫 영상을 찍는데요,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가 10월 29일 중요한 로직을 변경했잖아요. 역시나 10월 29일 새벽에 시스템 점검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스템 점검이 있는 경우에는요, 로직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죠. 3월도 그랬고 5월, 7월, 9월, 11월 대부분 알고리즘이 변화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자세한 내용은요, 해당 영상 설명란에 제가 다 리스트로 기입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물론 전자책에는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검색 로직 변화로 블로그와 카페에서 함께 보여주는 뷰 영역으로 수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PC 영역에서 검색 노출이 뷰로 통합되면서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것과 PC에서 보여지는 것이 같도록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바일에서 보던 그대로 PC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면요, 검색창이 상단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색을 할 때 사용의 편리성은 있었고요. 그리고 블로그와 카페가 통합되어서 한 곳에서 관리되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결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출처가 강조되는 부분은 이미 로직에서 이야기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 대한 네이버 로직의 알고리즘의 가중치가 부여됐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모바일로 통합되면서 화면이 작아진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좌우의 넓이는요, 더 넓어졌습니다. 좌측의 검색 결과, 우측의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또 연관 검색 결과,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연관 키워드의 쇼핑 검색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양한 관련된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 결과들이 또 우측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폰트도 사실은 조금 더 커졌고요. 비디오 해상도도 훨씬 좋아진 게 주요 특징입니다. 모바일에서 검색량이 거의 키워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면은 한 75%에서 80%가 모바일 검색량이거든요. 이번에 10월 29일 알고리즘 변화로 PC랑 모바일이 뷰 영역으로 통합되기 전에는요, PC 검색량이 모바일 검색량보다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PC 검색 키워드 기준으로 순위를 보고 키워드를 선정했던 블로그 글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보다 상위 노출 확률이 비교적 높았죠. PC에서 검색 순위가 유한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그걸로 포스팅을 할 경우에 PC에서는 상위 노출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 후에 노출 순위 랭킹의 변동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로직이 단순히 뷰 통합의 코어 로직 변경만 있는지, 아니면 C랭크나 다이아 로직의 어떤 가중치적 변경이 있는지, 운영 정책에 관련된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로직 변화에 따른 검색 결과에 관심을 갖고 변화된 로직에 맞게 블로그 포스팅에 변화를 주어야 할 텐데요. 이런 로직 변화로 일시적으로 블로그 방문객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 포스팅마다 조금 순위의 변동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위주로 잘 해서 모바일 뷰 영역에 상위 랭킹이 많이 된 블로그들도 있거든요. 그런 블로그들에게는 사실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PC 검색 결과는 인플루언서,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 카페 되게 다양한 검색 결과를 통합적으로 나타냈잖아요. 변경 후에는 뷰 영역에 블로그와 카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통합으로 모두가 함께 보여지게 되어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포스팅을 하면서 블로그 노출 순위를 체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기존 포스팅 글들이 순위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럼 그 순위 변화가 일어난 이유도 알아야 하고 또 되게 다양하게 변화된 로직들을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분석적인 글 발행이 되게 중요한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에 키워드 광고 콘텐츠, 웹사이트, 포스트, 카페, 파워 콘텐츠 되게 다양하게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 이미 네이버 알고리즘의 근본적인 대응 방법으로 또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컨텐츠와 퍼스널 플랫폼의 수익화 이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브랜딩을 위한 또는 컨텐츠화를 위한 메인 블로그 운영과 서브 플랫폼으로 수익형 홈페이지 등을 함께 운영하시는 것을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죠. 이제는 광고성 글, 홍보성 글,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글도 대부분 검색 최적화 로직에 맞게 지금보다 더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험과 맥락, 스토리, 전문성으로 쓰여진 글들, 그러니까 정성껏 진솔하게 쓰여진 글들과 비교해서 단순 홍보 광고성 글들은 지금보다 더욱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누락되고 또 노출 제한이 되는 현상들이 더욱 잦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네이버 알고리즘은요, 이전에 자신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시점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계속 검색의 최적화와 또 자신들의 플랫폼의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알고리즘 변화로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PC와 모바일이 통합되기 이전에 PC 검색량이 모바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블로거나 초보 블로거 분들이 다이아로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은 키워드 선정만 잘하면은 상위 노출되는 유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번 알고리즘 변화 이전에는요, PC 검색량이 모바일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블로거 분들도 그 글 자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면 다이아로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키워드 선정을 잘할 경우에 상위 노출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후에는요, 한정된 영역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해당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제는 새내기 초보 블로그의 경우에 1페이지 상위 노출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자 수 늘리는 부분도 사실은 그와 함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상위 노출에 대한 로직 분석이 되게 필요한 때입니다. 키워드 선정 시 모바일 사용자의 동향을 잘 분석해 봐야겠죠. 그럼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의 인기글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의 인기글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의 인기글 같은 경우에는 클릭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숫자도 되게 중요하고요. 댓글도 많이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실은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네이버도 인스타그램처럼 모바일 중심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C랭크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고 또 더불어 다이아로직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요, 키워드 선정과 제목 선정을 잘해서 클릭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클릭률은 사실은 경험치이기 때문에 다이아로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블로그의 내용 중에서도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클릭률이 높고 그리고 체류 시간도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이런 글들이 많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목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제목 선정으로 클릭률을 유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체류 시간을 늘리는 요소들이 랭킹되어 있는 순위를 위로 끌어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다이아로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동안의 네이버 알고리즘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최근에 보면요. 최근 2020년 3월 이후에 지각 변동이 엄청 있었고요. 5월, 7월, 9월 사실은 쉴 틈 없이 로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 서치 앤 테크를 보시면요, 댓글과 대댓글 요소들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과 대댓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시면 블로그의 운영뿐만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의 활동도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만 보면은요, 댓글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하실 때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글에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지 못했다면요, 그 포스팅의 댓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 키워드 선정만으로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요, 그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순위의 변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서치 앤 테크의 2020년 9월 4일 공지글을 보면요, 카페 댓글까지 찾아주는 뷰 검색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댓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들만의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잘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9월 4일에 네이버 알고리즘이 댓글을 분석한다는 이야기 말고도요, 감정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지가 있었거든요. 상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업체에 대한 분석, 인물에 대한 분석, 주요 사건, 법안에 대한 분석, 대중 선호도에 대한 분석, 화자의 감정을 반영한 TTS까지. 화자의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기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분석한다는 것. 사실 이러한 로직 변화에 있어서 이 로직이 무엇에 접근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쿠팡 파트너스 수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다양한 포스팅을 어떤 깊은 내용 없이 하던, 혹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수익형 블로그로 이용을 하시든, 혹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컨텐츠화해서 그 플랫폼화 시켜서 이것을 장기적인 수익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시던, 우리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포스팅을 할 때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시간과 생각과 감정과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일회성 소모적인 걸로 끝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어떠한 목적으로 블로그를 하던 간에 여러분들이 쓴 포스팅의 글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서 네이버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구글, 다음, 다양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의 글을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쿠팡 파트너스의 글을 쓰던, 혹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삶과 정보성 글을 쓰던 이 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익화 홈페이지, 수익형 홈페이지에 같이 담을 수 있다면, 플랫폼은 메인 블로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형 홈페이지의 플랫폼도 같이 운영될 수가 있고요. 또 수익형 홈페이지는 웹사이트 영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SEO 최적화만 시킨다면은 블로그 못지않게, 어쩌면 블로그보다도 더 유익하게 검색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글들이 단순히 블로그에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스토리 영역에, 그 스토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형 홈페이지에 스토리 메뉴를 만들든지, 혹은 블로그 메뉴를 만들든지, 또 여러분들만의 메뉴를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에 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수익형 홈페이지에 적절하게 일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탑재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컨텐츠는 더욱더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거든요. 즉 수익형 홈페이지가 제휴 마케팅 업체의 상품들만을 탑재하고 또 그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퍼스널 브랜딩 컨텐츠 플랫폼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들도 되게 적절하게 컨셉에 맞게, 주제에 맞게 잘 탑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블로그와 함께 수익형 홈페이지, 이 두 가지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의 패시브 인컴 시스템 수익화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의 운영 방법과 또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2021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바로 그 현실에 맞게 다시금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